마을 생애사 취재하는 이혜영입니다. 실례지만 성함과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김자, 상자, 동자입니다. 58년생 6월 18일. 실제 살고 계신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현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장소가 지금 제가 태어난 무 주소지를 한 장성포동 2구 23번지가 저 우리 고향이고요. 현재 살고 있는 데는 부모, 배우조선 지금 해양 프렌즈에 있는 쪽이 1길에 6 현재 주소가 그렇습니다. 네. 가로 열고 472번지입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도시재생에 우리 역사적인 글보 기부를 했고 현재 도시재생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예,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작년에 거제대학에서 진행하는 방역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에 4개월 정도 공부를 거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모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안에 공모사업이라는로 지역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종교가 있다든지 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칙은 유교인데 제사를 지내고 어른들을 모시고 했는데 기독교 영향으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으로 좀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거의 다 100년 전에 거의 제가 6만 막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의 100살이 넘으시고 어머니는 약 30년 전에 돌아갔어요.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의 엄마 밑에서 성장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혹시 조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들으셨으면 좀 조부모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해방 전에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지역 태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게 지금 아버지 행정관들이 많다면 조부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는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거는 뭐 할머니 쪽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뭐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로 지금 이룸면에 지금 현재 이룸면에 태생이신데 주시 집안의 태생으로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반을 짓고 한 사람은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로 업은 농사로 가야 됩니다. 밤농사. 그럼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버님은 한 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쭉 키우셨는데 육남 일녀의 예. 막내라고 하셨는데 뭐 그때 형제지간은 좀 어떻게 뭐 됐는지 형제에 대한 뭐 기억을 한번 좀 거의 지금 육남일녀라도 나이 차이가 아버지를 그런 유복자는 아니고 한 살 때 제가 아버지가 한 살 때 한 1년 정도 날 업어서 키웠다 하니까 형님에 대한 역사는 많이 20년 차이 나니까 큰형님하고 많이 20년 차이 나니까 막내니까 네. 거의 아버지 대형의 어떤 수준인데 큰 조카하고 나하고 뭐 1살 차이 그다음 두 번째는 60 가까이 되니까 같이 자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육남 일녀의 막내로서 뭐 형제지간에 대한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든 슬픈 얘기든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거의 지금 여기에 직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양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안 지으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려면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형님들이 현재 지금 말하는 고등어 잡는 배 그런 게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누말 따라 불배라든지 운반세라든지
고등어 잡는 그런 배를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행자를 만나는데 거의 추억이란 게 그 행님은 나이 차이들이 다 많이 나기 때문에 애틋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거의 생업에 다들 뭐 사니까 그래가지고 저 추억이라는 게 크게 뭐 남다른 추억은 없고 행자가 많다 보니까 그 어릴 때도 굉장히 그 토론이 행자가 많았었는데 그 토론 중에는 쉽게 말하면 저 계급이 많이 섞이니까 지금 속된 말로 행자 안에 다툼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속에서는 크게 뭐 제가 본받을 건 많이 없고 막내가 서럽다는 건 세세히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 형제들도 많았으니까 입이 많았으니까 좀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한 10살 전에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살 전후는 지금 국민학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0살 미만 때는 7살 그때 당시 학교 8살 들어갔을 때 가장 그 부잣집에서 먹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였는데 우리는 그 나는 볼 때는 짜장면이나 우동의 역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우리가 우리 팬으로서는 참 힘든 음식. 아름답지 못하지만 먹기 힘든 음식이었다 보면 됩니다. 주로 10살 미만에 뭐 주로 드셨던 음식들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어머님이 주로 잘해줬던 지금 우리가 자주 먹었던 거. 어머니가 하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는 생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새벽 4시 가면은 생선을 졸였다가 그 김치에다가 그 보리하고 쌀하고 보리를 그때는 쉽게 말하면 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물에 담가가지고 삶아가지고 밥을 쌀하고 했는데 거의 얼어올 때니까 저는 막내로서는 그렇게 생선 요리가 거의 김치하고 찌개가 한 80% 봐야 되겠죠. 생선 장사니까. 뭐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뭐 집에 밭이 있었다든지 뭐 장서보육이 사 있었을 때는 밭이 많이 없었죠. 지금도. 반이 농사 짓고 반이 업을 하는데 부유층에는 굉장히 빌보드가 심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우리는 그 야전에서 놀이 문화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0살 미만 때는 거의 그 학교에도 죽을 주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 3학년 때까지는 죽을 끓여주고 그 다음 주는 학교 식빵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그 죽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때 분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림 저도 어릴 때 뭐 빵을 학교에 가면 급식으로 나눠주고 이랬기 때문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어린이 시절 김상돈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 시절에 즐겨 놀았던 그 놀거리 10대 때. 그때 당시에 10대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장성포에서 뭐 장성포는 거의 바닥에 어떤 시간 쉽게 말하면 미나통말이라는 그런 게 있었고 바닥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주로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칸을 만든다든지 그래 두 번째로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초등학교 10대 때는 썰이 문화라고 있었죠. 네, 맞죠. 그걸 해가지고 바다로 산으로 밥을 해먹고 친구들하고 빼는 놀이 문화가 없었고 지금같이 뭐 컴퓨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을 하면서 노는 것 거기 놀이 주로였다고. 장성포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뭐 이런 음식들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지금 말고 예전에 그때 예전이나 지금 큰 변화는 없는데 우리 쪽에는 삼치라든지 칼치라든지 치자 그런 음식을 잘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고유의 그거는 거의 지금 좀 있는 집에는 문화 같은 거 문어 같은 걸 했지만 계란이 많이 올라간 게 인상적이다. 계란. 그러면 뭐
혹시 10대 때나 10대 이전에 혹시 뭐 많이 아팠을 때 뭐 여기에 병원이 많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방법이 치료 방법이 있었나요? 거의 건강은 타고나다 봐야 되는 놀이 문화가 야외에서 산에서 뛰고 놀고 하는 그 병원을 크게 간 적이 없었고 거의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복국을 잘못 먹냐 그래가지고 연탄 가스 그때 당시에는 주로 기름 종류가 아니고 가스 연탄가스 중독사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도 집치 국물을 마신다든지 민간요법. 그때 당시에는 민간요법이라 봐야 돼.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까이 그 약국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그 집에서 누워서 버텨가 이겼다 보면 됩니다. 어떤 걸 보면 뭐 어렸을 때 혹시 뭐 내가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가 있었다든지 뭐 추억에 아픈 상처가 있었던 게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우리 때는 우리가 6.25 사변 이후로 58년생이니까 그런 것보다도 거의 보릿고개를 넣는 시기니까 무섭다기보다도 지금같이 각박한 그게 아니고 인정이 그때는 많이 넘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차이 문화가 굉장히 심했다 보면 상상도 못하는 놀이죠. 혹시 이 장서법만의 뭐 미신이라든지 뭐 구치라든지 이런 걸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밀씨는 많아도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행사는 거의 없었고 업이 농사보다는 업이 많다 보니까 배에 관한 무당들이 구출을 한다든지 그가 배를 신조를 해서 풍명굿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다음에 그 항만 전체를 돌면서 이를 행사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의 배문화 쪽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마전동 지금 마전초등학교 뒤가 공동묘지였다고 하던데요. 마전초등학교 뒤 공동묘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장례 문화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그 매장 문화를 우리 어릴 때는 그 상년을 메고 네. 따라다니고 앞소리를 하시는 분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일단 초상이라기보다 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리 봤어요. 맞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따라다니고 앞소리 하시는 분이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 뒤에 쭉 동네에 큰 행사를 봤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쉽죠? 상인 문화가 다. 예,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그게 언제까지나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십니까? 그 문화가 그때 당시에 대우조선 지금 대우조선이 아니고 대우조선 앞에 옥포 조선 들어와서 그 문화가 들어오고부터 점차적으로 상류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지금 그때 당시는 그전에는 그런 문화가 아주 동네마다 그만 다양한 면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가까운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조선소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거의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되면서 많은 문화적인 변화도 왔지만 상류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이라는 그 문화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 매장 문화였어요. 자, 이제 교육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서포 초등학교가 100년이 지금 됐고, 지금 장서포 초등학교가 192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1960년대, 58년대, 60년대 후반부, 중반부에 맞아요. 초등학교를 다녔을 텐데,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일들이 좀 있으십니까? 거의 우리가 58년에서 64, 5년, 7살 때는 65년, 6년도 기억을 거의 지금 50년 전의 역사를 제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 학교가 지금 저는 학교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 몽돌께서 몽돌을 쌓은 과정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연로했어요. 네. 그래 학교 안에 뭐 피마자밭도 있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100년 속에 우리가 일조를 했다 보면 되죠. 아, 그럼 충분히.
뭐 학교 때 주로 뭐 기억나는 선생님이나 그때 어떤 교육 방식이 좀 어떻게 거의 지금 우리 초등학교 저 6년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1학년 때는 저 2학년 3학년부터 4, 5, 6 그러니까 다 한 담임 선생님이 입학을 할 때는 그러고 한 선생님이 4년, 5년, 6년, 2년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20년 정도 배 차이 안 납니다. 그건 게 성함이 박승명 교장 선생님이라고 지금 우리 6학년 담임인데 그때 초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교장 선생님 지금 70대 나이가 70 너희 우리가 그러니까 60 너희 5대니까 우리하고는 10년 정도의 터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초등학교 역사는 많이 알죠 제가. 그러군요. 자, 그럼 이제 중학교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뭐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거의 거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인근 해성 중고등학교, 거제 중고등학교, 우리는 거제 중고등학교 졸업.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우리가 입학할 당시에는 예배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를 보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면 거제 중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고 해성 중고등학교는 예, 천주교 예. 교단이었네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6년간 했습니다. 아, 그럼 중학교 때 좀 학업이나 어떤 그런 거 좀 어떠셨습니까? 거의 중학교 3년은 국민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유분방에 공부를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많은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서 그만 생활했다. 공부에는 뭐 제가 1등 한다 2등 한다 그거보다도 뒤에서 1, 2등 뭐 뒤에서 한 중간 정도 4시간 정도 학교 수업을 마치면은 오늘 바다가 매물인가? 물이 많이 나는가 작게 나는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철공소 문화가 우리 중학교 때는 배들이 수리를 하고 때면은 그때 당시에 쇠를 주고 그때 공무사들이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국민학교 4, 5, 6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만 해도 바다 문화에 공부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창 시절 좀 어떠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연속 선상에서 가장 느낀 게 일부 교차입니다. 공부보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 어렸기 때문에 지금 하면 옛날 육성 회비라 하는데 그때는 회비라 했는데 우리가 다닐 그 당시에는 회비를 잘 않는 사람들은 행정실에서 부릅니다. 방송으로. 1학년 일반 예전 공부께 나온나 하면은 집에 가서 학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부를 꼭 1등 해야겠다고 하면 회비를 안 줘가지고 주로 이제 남는 시간에는 모으는 당구장이나 선배들 당구장에 심부름하고 주로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나고 애틋하고 웃는 건 없다고 봐요. 보릿고개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심 도시락을 싸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들 간에 조금씩 얻어먹고 이렇게 다녔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문제를 하게 되면 책가방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우리가 가방이 별로 없었고 보따리를 우리 아주나 거의 좀 넘기면 가방이 있었고 그런데 보릿고기라기보다도 회비를 못 내는데 교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36남녀의 막내인데 엄마가 공장 사람이 4시나 5시 나가면 오후 5시, 6시 얼굴 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힘들게 배가 고픈 상태예요. 도시락 같은 개념 적이 없네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점심에는 뭐 물론 배를 거의 학교에서 주는 지금 그 당시에 죽이나 빵 정도였고 4시간 이후로는 학교 잘 안 가니까 점심을 크게 먹어야 된다. 뭐 장성포 바다 몽돌개에다 오구동대 가서 뭐 잡아먹고 해삼이나 멍게 그 문화가 제가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는 그런 문화이다. 혹시 뭐 뱀도 잡아서 뱀 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주로 너무 밭에 썰이라든지 썰이로 배를 치우고 그러니까 학교 잘 안 가니까 그런 데 익숙하고. 자,
그럼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군생활에 대한 뭐 해병대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그 해병대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저는 610입니다. 아, 6.25. 그 육군 운전학교를 졸업했는데 육군을 보면 1야수교, 2야, 제3야수, 제1야수교 출신입니다. 아, 육군에 그군 근무는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했는데 우리는 논산에서 네. 정예병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는 예비사 군번이 아닙니다. 아, 논산 군번으로 그러니까 정규 12주 논산에 4주고 자대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12주를 받고 그러니까 5월달에 입대를 하면은 9월달에 자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규 지금 예전에 있는 논산에 있는 논산 훈련소 출신. 뭐 혹시 뭐 그때 우리가 동남아 파병을 했던 월남전에는 혹시 뭐 참전을 할 나이는 아니죠? 우리는 그 세대 문화하고 틀려. 우리보다 10살 문화. 지금 네, 10년 선배들이 월남 파병을 나갔고 우리는 그 강주 사태. 우리 때는 강주 5.18 그때 우리 동기들이 아쉽게도 그 역사적인 비극에 그 한이거나 아픔인데 예. 그런데 동참한 친구들이 지금도 안전 추구를 하고 우리는 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군대에서 뭐 기억에 남는 특별히 내가 잘했던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내가 저 수송부의 일원이지만 제가 강원도 홍천에 포병 그때는 들공 포병 사단이 대대인데 그 포병에 포 사는 데에 우리가 운전병이기 때문에 그 제1야수교를 지금 하양강이라는 그 강쪽에 큽니다. 강원도 홍천에 거기에서 추억이 엄청나죠. 그 인텍캔서 사실은 그게 인간종합대학이라 하는 건데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많이 깨우침을 스스로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삶의 지표가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생활까지 끝나셨습니다. 이제 20대 화려했던 20대가 될런지 우울했던 20대 장성포에서 김상돈 선생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대를 하고 오니까 21살 때 장성포는 엄청난 변화가 왔죠. 여우조선이 쉽게 말하면 여우조선이 이전에 대한조선공사에서 넣은 당시에 무수한 쉽게 워카브를 해버리는 군 장교들이 그때 당시에 조선소에 부장, 사장을 하고 여기에 현재 주민이 그때 당시에 만 명이었다면 들어온 숫자가 5만 10만 대입니다. 문화적인 파괴, 네. 정서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20대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 여자 조선소에 그때 당시 초창기니까 그 주로 총각으로 유부남들이 예를 들면 그제에 들어오면은 조선 들어오면 가정생활을 안 하고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20대 초반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옥수동에 보면은 그 술집 전문점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말이지만 그 꿀꾸덕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주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월급만은 길거리에 작은 사람도 많았지만은 간부들은 또 그 나머지 고급 부사관이라는 거기 음주 농가가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게 제대하고 보니까 그 문화가 특히 그 아픔을 내한테 줬고 내가 고향 본토에서 느끼는 게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문화가 없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차원 천을 만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거는 민주도로 해야 되는 게 시무사도 만드는 경우도 그 이를 참석했지만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구의 방해라든지 그걸 발견으로 우리가 친구들이 지금 현재 친구들 몇몇이가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문화 공간 인근을 하는 그런 거를 내가 신문사를 만드는 데 입주했고 20대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혹시 뭐 취미가 20대 때 어떤 거였다든지 주로 영화를 보셨는지 영화 자체를 여기에서는 극장 문화가 없었고 상영을 한 적이 있고 우리가 연극 공연을 진행할 때도 가구의 방을 했을 때 다들 성공은 못했지만 별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주로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작을 하든지 연극을 하면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를 내가 버리고
현재 그제 신문사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 이쪽 발기 그 빨기도 하고 그거를 각판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한 10년 그린 거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의 부인과는 언제 만나 어떤 삶이고 그분은 어디 분이신지. 제가 집이 장성포가 고향인데 현재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우리 집 사람은 그 지금 북문에 대우선 네. 도모라는 동네에 태어난 거고 우리 장모는 능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당시는 제가 가구점을 20대 후반에 주인이 되었으니까 네. 이 지역의 문화는 선도적으로 제가 중심권에 서 있었다는데 제가 그때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제시가 한 평으로 있었고 그때 주가리 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화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하게 제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가구점을 하면서 그 제가 사무실 없을 때 우리 집사람 저 가구점 밑에 그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게 됐어요. 가구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우리 집사람하고 동문이시네요. 예. 자, 설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30세인데 늦게 아이를 그럼 35 내가 결혼을 했어요. 40대에 합격이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방송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BJ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생활한 지가 네. 한 올해하고 지금 한 6년 현재 현역으로 하고 아프리카 방송이죠. 지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경제적 활동이나 뭐 이런 어떻게 꾸려나가고 지금 저 경제적인 활동, 직장 생활은 우리 나이는 다 지금 퇴임하고 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러고 지금 지역에 이제 우리 도시 재생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들하고 더불어서 그 지금은 그 도시 재생에 지금 현재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그들하고 또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런데 그 신경 많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주로 뭐 술과 담배는 어떠신지? 담배는 제가 40대에 끊었습니다. 중학교 때 담배를 배웠다가 우리 때는 그 어촌이나 농촌은 담배를 또 일찍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배워도 나쁜 걸 빨리 배워가지고 40대에 담배를 끊고 술은 거의 그 한 병 반을 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우리 김상돈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있다든지 즐겨 먹는 거 있어요? 거의 그 생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릴 때부터 그 육고기는 그때 당시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대는 우리 한 집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생선이 굉장히 흔한,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 당시는 생선이 굉장히 흔했어요. 흔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80%는 생선 요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거침없는 표현과 진솔함 속에서 장수부 산 역사의 김상돈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사라오 태풍 때 태어났다고 얘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장서포 상부라고 해야 될까 옛날 중앙도 그게 산사태에 대한 이런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58년도에 사라오가 60년대 초반이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우리 지금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 선배들이 몸속 겪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관들이라든지 지역에 한국 지사님 오는 그 생매장이 됐다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건 없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아무나 시기였으니까 그 문화에 속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면 명쾌하게 할 수 있는 필요 없어요. 그 이후에 이 태풍으로 장서포가 해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억은 혹시?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많이 왔나? 매미 때도 마찬가지고 주로 주기적으로 태풍이 왔을 때 배를 있는데 이제 바닷가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는 크게
우리가 받아가는 회의는 이거는 주로 저 연례적으로 겪는 행사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 때문에 겁이 많다 이런 건 우리 문화로서는 그때 뭐 지금 도회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거제 군이었다가 장수포 시로 또 인구가 확 유입되면서 80년대 후반부에 장수포 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장수포 시도 있고 장수포 경찰서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부에 거제군과 통합이 되면서 우리 장수포 시가 이제 거제시로 통합되면서 보현이라는 올라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기억하신다면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산역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몸소 겪으면서 90년대니까 80년대 말 아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시가 부동강이 나면서 각자 이기가 태어나면서 보현을 중심으로 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어떤 지금 이기심 요소가 나타난 게 통합도 되지 않고 서로가 반목하는 지름길이 됐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동로문화는 이상한 문화를 생겨서 고인 쪽에서 만들었는데 분식은 그때 당시에 장선부시하고 그제 그 군이 갈리면서 장선포 구장선포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땅이 저는 어리니까 장선포시는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열세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장선포 합류하고 있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면서 조선소가 또 퇴락의 길을 또 되니까 아무튼 저로 봐서는 참 아픈 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현대 지금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뭐 노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미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초, 중, 고를 거치면서 대우조선이 그런 게 베이비 시대로 가고 있죠. 58년도가 지금 그런 게 지금 64, 5세대니 그의 어려움도 겪도 많이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아버지 엄마에 대한 마지막 세대라고 해요. 제사를 드는다 안 드는다 두 번째로 자식들도 하나 내서 두고 그러니까 지금 노후 생활이라는 게 준비되지 않는 우리 60대 친구들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끝이고 거의 나 같은 경우는 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자그마치 연금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작게 쓰고 많이 쓰면 되니까 거의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마지막 지금 부모의 마지막 고도 세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도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게 매장 문화를 요즘 와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하장 문화에 접했다고 합니다. 그 노후 생활이라는 거 예측 불허의 생활들이 많겠죠. 그렇죠? 크게 뭐 아프거나 이러는 거는 없으시죠? 거의 뭐 산으로 돌로 그런 게 주로 우리가 자연을 야생 초처럼 살았기 때문에 거의 건강에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당뇨라든지 그건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거 내가 뭐 상황이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런 거안 합니다. 끝으로 도시 재생의 고한다. 도시 재생이 어떻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을 한 3년 정도 지금 초창기부터 제가 교육을 받고 지금 실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지금도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한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행반응 처지가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얻는 게 예를 들면 장성구 도시재생이나 장성구 전역을 도시재생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정해지가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오는 동네의 이익 왜 운동장 안 해주느냐 그러고 참여의 불참여 그러니까 오지를 않고 밖에서만 도시재생의 비판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비판을 주고받는 토론,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전개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불신이 강조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재생을 느끼는 게 이거는 공유하는 것인데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들여 내놓는 것인데 그 선배들이 조금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 재생이 사실은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후배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늘 부족하지만 도와주고 마음적으로도 도와줘야 되는 제가 행동으로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 주민 생애사를 40분 정도를 취재를 해서 이거 기록화 사업으로 백서, 장스포 백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은 것들은 또 다큐로 편집을 해서 또 박물관이라고 이거 짓고 좀 있으면 지을 건데, 거기에 이제 기록을 소장하게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분 동의합니다만 마지막 더 붙인다면은 이 어머니 지금 하는 이 활동들이 정확하게 구술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선배님이나 그 나이 드신 분 90대, 80대 그래서 생생한 그 6.25 전과 6.25 전쟁 때 태어난 사람, 6.25 전쟁 전에 온 사람, 그러니까 피난 1세대가 있을 것이고 피난 2세대가 있을 것인데 피난 2세대라는 사람들은 그 전쟁 이후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피난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묻지 부모가 피난을 온 거지 배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부모로 고전에 통해 드는 것이고 일피난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술을 하면 그게 일피난민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피난민들은 주로 중국이나 일제시대 6.25 전쟁 나기 전에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술을 받아서 그때 전쟁 전과 전쟁 후에 그래 되면 왜 이 지역에 사랑이 넘치든 인정이 넘치든 고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 지금 여기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56 태어난 사람 51년생, 52, 53년생, 54년생들은 피난 2세대의 자식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은 그거는 좀 문화의 생활 체험이 아니라고 보죠. 혹시 메르드 스피커로에 대한 뭐 아시고 계신 점을 얘기 좀 한번 끝으로 더 부탁드려도 지금 그 세대가 피난민 2세대입니다. 6.25 전에 온 사람이 피난 1세대인데 2세대에 지금 메르디스 후에 태어난 사람 우리 선배님들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김치파이라든지 그런 게 그 전쟁 경험이 됩니다. 그 배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예를 가지고 자기 한 살의 기억을 하겠습니다. 2살이 무슨 기억을 해요. 그런 진실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곡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모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강의를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5분 이 생애 지금 5분 지금 예행 선생님하고 제가 앉아있는 목적이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